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이입니다. 계속해서 포지션 배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톤 2인조 박준범 씨와 이홍석 씨. 이홍석님은 아마 이분이 편집이 됐던 분이죠. 그 개인 무대를 본 기억이 없어서 아무튼 이 이홍석님을 이때 처음 뵀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액팅을 할 때 손이 너무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더라고요.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노래나 이런 것들이 또 매우 특색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더 연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역시나 박준범 씨는 제가 지난번에 이분 솔로 무대를 보고서 얘기했던 내용, 자연스럽게 커지는 입모양이 아니라 너무 가로 세로 비율을 따졌을 때 세로로만 쩍 하고 벌어지는 이 느낌 자체가 역시나 세련미를 요구받는 이런 방송 무대에서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음 무대에서 교정이 되어서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섬세함이란 포인트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봤습니다. 표현이 단적으로, 노래도 좀 단적으로, 발성도 단적으로 흐르니까 전혀 새롭지가 않은, 옆에서 같이 보고 있던 친구는 벌써 딴짓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더 세심한 디테일을 찾으려는, 그걸 또 표현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제가 앞으로는 좀 제 사심을 담아서 표현도 하고 뭐 분석이라면 또 분석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원픽 아시죠 여러분? 이혜준 씨가 나오는 무대였는데 제가 이 무대 나오기 전부터 막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요. 제가 원래 이런 타입이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진짜 점점 나이를 들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표현을 더 많이 노골적으로, 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좀 요즘엔 더 커진 것 같아요. 요즘에 너 왜 그래? 이러면서 막 이러거든요, 친구도. 아무튼 제 최애가 나온 무대였는데요. 제가 바로 나는 이거 좀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이혜준 검색해서 몇 살인지 좀 찾아봐. 제가 친구한테 그랬더니 88년생이더라고요. 외적으로 되게 동안이고, 그리고 이혜준 씨뿐만이 아니라 딱 세 분이 섰을 때 이미 외적으로 다들 꾸밀 줄 아는 분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방송으로 보기에는 가장 편안한 비주얼이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 팬텀싱어 하나하나를 이제 거쳐가면서 외모들이 다 좀 갱신이 되잖아요. 살도 좀 빼시고 메이크업도 받고 카메라 마사지도 좀 되면서 외적으로 멋있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분들은 애초부터 외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오로지 또 분석만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요즘에 좀 엔터테이닝한 사람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영상에서도 가끔씩 표현하려고 하거든요. 특히 최근에 제가 그냥 유재석 씨가 요즘에 핑계고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토크만 하는, 뭐 룰도 없고 계획도 없고 컨셉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저거 내 스타일인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막 생각나는 거 오랜만에 막 떠들어 제껴봅니다 이러면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다라고 해주시는 게, 그런 것들이 저는 되려 좀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영상 또한 제가 뭐 TMI라도 하고 싶은 얘기 좀 더 하고 제 자기 표현도 좀 더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첨가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튼 요즘에 그루밍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자들을 두고서 하는 말인데, 딱 이분들을 보니까 그루밍족이다라는 게 매칭이 되면서 노래 시작과 동시에 그런 외적으로 갖춰져 있는 데에서 시선 처리와 제스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자연스럽죠 여러분. 확실히 성악만 하신 분들 혹은 무대 경험이 없는 분들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또 뭐 보고 느꼈냐면, 지훈 씨가, 여러분 이 동작 보셨나요? 이 동작과 더불어서 고개 이렇게 튕기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추럴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때까지 되게 다이나믹한 곡들과 남성미를 막 뽐내는 그런 곡들을 또 많이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냥 발성적으로 소리로만 그런 걸 표현하기보다 어떠한 제스처, 멋진 포인트들이 다양한 곳에서 묻어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오롯이 다 발성으로만, 어떠한 센 소리로만, 성량적으로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들도 아주 단적인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래에 집중하고 노래에 진심인 거는 너무 좋아요. 그것 또한 너무 멋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더 부수적으로 올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무대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지, 그래야지 좀 더 포레스텔라가 지금 걷고 있는 그런 길처럼 조금 더 다채로운 무대, 그러면서 방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지훈 씨가 참 예를 잘 들어준 것 같아요. 이 동작을 누가 쓰겠냐고요.
이런 포인트를 다 발견을 하셨으면 좋겠다. 성악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공연 예술의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 자기들도 한 번씩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했던 포인트고요. 정말 결이 아무튼 달라요. 뮤지컬이라는 이 장르와 크로스오버도 그렇고 성악도 그렇고 참 다 결이 다른데요. 어쨌든 크로스오버라는 게 더 엔터테이닝하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요구받는 장르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시도한다고 해서 나쁠 건 전혀 없거든요. 아무튼 이혜준 씨가 앞부분에서는 좀 힘이 들어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주면은 소리가 안 나가요, 여러분. 밀어내는 힘이 강해져야지 이렇게 소리 표현이 강하게 되는 거지, 안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힘이 세면은 이걸 뚫고 나오면 되는데 못 뚫고 나오면은 약간은 답답한 느낌, 살짝 힘이 들어가 있다, 긴장되었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나를 향해서 당겨오는 힘을 많이 주는 것도 어느 정도 내가 그걸 뚫고 소리를 바깥으로 쓸 수 있는 전제 하에 가져야 하는 힘 정도만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혜준 씨가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당기는 힘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느낌이 살짝 발성에서 들었었는데, 그래도 발음으로 다이나믹을 살리면서 소리를 더 바깥으로 쳐내는 이런 구사력을 보여주셔서 아무튼 이렇게 발음으로 좀 더 뭔가 강력한 포인트, 다이나믹을 표현하는 게 이혜준 씨의 특기예요. 이분은 예선에서부터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혜준 씨가 확실히 파트를 이번에 너무 잘 맡았고 성부도 고음을 맡았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간에 절규를 하는 그 부분도 혜준 씨가 맡아서 표현을 해줬고, 애드립 부분에서 몸에 들어간 힘을 뚫고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다이나믹이 살아주면서 더 극적인 느낌을 이혜준 씨한테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체적인 구성과 연출이었죠. 지난 화에서 조진호 씨의 프로듀싱 능력 덕분에 수인 씨가 확실히 더 살았던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혜준 씨가 확 살아버리는 편곡과 파트 분배라고 봤어요. 어느 한 분 빠지는 것 없이 다 잘 불러주셨지만 본의 아니게 둘은 약간 서브 역할로 와닿아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우성 씨는 생각보다 발성이나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나믹을 강하게 표현해내는 두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지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훈 씨도 굉장히 잘하는데 뭔가 유니크함이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눈에 띄는 사람으로서 한 역할을 하실 것 같고, 윤종신 씨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가수는 곧 연기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해오던 생각과 100% 동의를 하거든요.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래라는 것 자체에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표현해야 하는 몫이 분명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해내야 되고, 이걸 표현한다라는 거를 다른 파트로 말해봤을 때는 연기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대에 서는 것, 노래를 하는 것 모두가 다 연기라고 기본 베이스를 깔고서 연습을 해줘야지 훨씬 더 풍부한 것을 표현해내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동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가 빠진 노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들 중에서도 배우가 와서 뮤지컬 배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승우 씨가 굉장히 또 대표적이기도 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연기를 잘 표현해내는 싱어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발성이 안정적이고 깔끔해도 깊은 표현력이 있냐 없냐, 표현해내는 또 그 감정이 가짜냐 진짜냐를 두고서 우리는 저 사람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냥 적당히 노래를 하지만 감정 표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노래 잘한다라고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붙어서 타인에게 전달되는 거라는 거를 꼭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해요. 이혜준 씨 보세요. 표현력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혜준 씨가 우승을 하셨죠. 친구가 또 되게 재밌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술 같다고 하는 거예요. 발효주가 아니라고 증류주라고. 김우성 씨는 소주인데 우드 향이 들어간 소주라고 표현을 했고, 이혜준 씨는 오크통 있죠. 이렇게 큰 우드통에 들어가 있는 위스키, MZ들이 좋아하는 위스키라고 표현해줬어요. 작은 잔에 목구멍 타는 맛 있잖아요. 그리고 김지훈 씨는 하이볼, 가볍게 먹기 좋게 만든 희석시킨 위스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너무 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분들이 다 이렇게 톡 쏘는 매력들이 있는, 그러니까 술 같은 남자들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 심사위원 분이 모두가 솔리스트 성향이 강해서 클라이막스가 듣기 편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손혜수 씨도 뒤에 가서 뭐 심사할 때도 그렇고 블렌딩을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근데 이 미션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미션 자체는 음악 감독님이 또 뒤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팬텀싱어 음악 감독을 하시는 분이 뒤에 뮤지컬 사중창 팀에게 강조를 했듯이 서로의 조화를 두고서 잘 묻어가려고 연습을 하신 분들이 떨어져요,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확 돋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듣기에 불편하고 뭐고 내가 제일 잘해서 올라가는 게 맞는 배틀이거든요. 공격수의 성향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줘야 하는 미션에서 자꾸 조화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데다 심사에 중점을 줘버리면은 심사가 진짜 산으로 가요.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말 한마디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기를 바라며, 그래서 이 미션을 잘 이해한 사람들이 강력한 걸 또 표현해내면서 우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중창이라는 게 어쨌든 공격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인기가 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축구도 그렇잖아요. 미드필더나 다른 수비수들보다는 공격수가 훨씬 인기도 많고 득점 왕이라는 수식어가 또 늘 따라다니고, 다만 이제 미션이 바뀌었을 때, 그때는 어쨌든 팀 결성이라는 목적을 두고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니까 다음 라운드에서야말로 조금 더 조화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독보적인 딱 이렇게 자기가 솟아오르는 포인트들도 잘 챙겨가시는 분이 앞으로 더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이혜준 씨나 이제 국악하시는 수인 씨 같은 이런 좀 독보적으로 뛰어나게 보이는 분들이 그 다음 라운드나 이런 데서 우리는 블렌딩도 엄청 잘하거든, 이런 거를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또 채워주면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대, 펭귄 테너 김성현 씨와 김모세 씨,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를 불러줬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이제 테너로, 세계적인 테너로 이미 저명한 분인데, 이분 곡 중에서도 레인지가 굉장히 또 넓은 곡을 선정해 주셨어요. 김모세 씨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느꼈던 게, 단단하다 못해 너무 딱딱한 목소리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선에서, 근데 이렇게 부드러운 발성, 좀 이렇게 풀어서 내는 발성을 표현해 줄 때 훨씬 듣기가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매력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크로스오버적인 면모가 보이고 예선과 다른 조금 더 베테랑적인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2절까지도 저는 모세 씨가 더 듣기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표현도 좋고. 근데 성현 씨는 확실히 모세 씨보다 커버링이 또 더 된 소리거든요. 더 들어간 소리다 보니까 되려 좀 까졌다시피 이렇게 표현되는 모세 씨의 다이나믹 표현이 더 짜릿하게 와닿았던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와 모세 씨가 되게 어울림이 좋았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성현 씨가 중저음이 되게 확 안 사는 게 티가 많이 나다 보니까 성현 씨는 좀 평범해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 노래를 부르는 데는. 모세 씨는 예선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새로웠고, 성현 씨 같은 경우는 되려 너무 또 평범해져 버린. 그리고 또 뮤지컬 4인조, 저는 이번 편은 되게 뮤지컬이 재밌네요. 그러니까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뮤지컬에서 이렇게 재미를 주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뮤지컬 무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볼 때마다도 어떻게 보면 클래식 하는 사람들의 그 조화보다 더 즐기고 있는 중인데요. 이 뮤지컬 4인조에서는 제 최애는 윤현선 씨거든요. 발성이 굉장히 힙해요. 뭔가 약간 흑인 감성도 좀 들어가 있고, 또 이제 크리스 영 씨의 얘기를 안 적을 수가 없어서, 먹는 소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안으로 소리를 잡아 끄는 습관이 많이 있는 분이어서 이거는 정말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임규영 씨는 시원한 고음과 발성의 유연함, 이런 데서 오는 좀 이렇게 시원시원한 느낌이 좋았고요. 윤현선 씨는 소리도, 스킬도, 그리고 소리통도 좋은 편이에요. 김문정 음악감독 그 심사위원분께서 소리가 좀 좁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사람은 통이 있는 소리 맞거든요. 소리통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고, 살짝 중간에 긴가민가 하는 음이탈을 또 하셔서 중간에 집중이 좀 깨지긴 했는데 뒤에 가서 에너지를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특히 거기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 있죠. 윤현선 씨가 그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받는 부분에서 아주 살짝이지만 소름이 돋았거든요. 세연 씨 같은 경우는 못하지도 않고 또 막 특출난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되려 감흥이 들지 않았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분도 좀 유니크한 포인트를 찾으면 훨씬 좋겠다라고 이 정도의 생각을 했고, 역시나 조금의 기대가 있었지만 그 조금의 기대는 윤현선 씨가 어느 정도 충족시켜줬던 걸로, 그런 무대였던 걸로 저는 봤어요. 그래도 2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은 이혜준 씨가 이제 독보적이고, 두 번째 분은 윤현선 씨로 저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윤종신 씨랑 이렇게 보고 듣는 게 좀 비슷하다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김문정 씨와 저는 의견이 참 많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도 들었었고요. 5번째 무대 일간토를 불러주셨는데 이동규 씨가 확실히 눈에 많이 띄었죠. 하바네라보다 이런 서정적인 느낌이 훨씬 더 잘 살더라고요. 진원 씨가 음색적인 매력을 잘 살려주면서 정승원 씨가 그걸 또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라인을 화려하게 확 이렇게 올리면서 갔으면 분명히 그때 사람들이 확 매료되는 포인트를 만들면서 그분에게 투표가 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이번에 정승원 씨가 너무 조화롭게만 불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튀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이런 느낌으로 너무 또 블렌딩에 치중한 거 아닌가, 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 들어오는 느낌이 이번 무대에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그러니까 조금 더 여우같이 굴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이런 미션에서는 여우같이 구는 사람이 잘 된단 말이에요. 여우같이 군 분이 누구예요? 이동규 씨 이번에 엄청 여우같이 완전 폭스였잖아요. 폭스. 이런 미션은 폭스가 승리한다. 근데 이 곡 자체가, 그리고 게다가 사중창이었잖아요. 더 몽글몽글한 느낌을 잘 살렸으면 어땠을까. 네 분 다 살짝 좀 경직된 듯한 느낌? 그 가운데 아주 맛깔나게 표현을 하시는 이동규 씨가 좀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리드하는 입장으로 보였다고 밖에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적인 부분을 이동규 씨가 중간중간마다 제일 잘 살려줬어요. 첫 무대와 다르게 저는 이동규 씨의 이번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감정선의 주인 역할을 잘 해주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또 되게 아름답게 들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스틴 킴 씨는 김문정 씨만 유일하게 오스틴 킴 뽑았던 거 아시죠, 여러분? 오스틴 킴을 1위로 뽑았다고? 오스틴 킴 씨는 이번에 되려 소리가 좀 빡빡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동글동글한 느낌, 공명감을 더 실어서 표현해내는 그런 소리들이 예선에서 좋게 들렸던 건데, 약간 소리가 빡빡하게, 이게 뻑뻑하게 표현되었던, 그래서 소리가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열려서 표현됐으면 훨씬 이 곡에서 아름다운 그 느낌을 자기 걸로 삼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굉장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별을 되게 아름답게 승화시키려는 노력, 그러면서 좀 애절함이 담겨있는 노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슬픔이 어떻게 아름답게 승화가 됩니까? 그런 노력이 있는 그런 감정선을 굉장히 또 잘 섬세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곡이었는데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모두가 이런 아픔을 겪고 어떻게든 승화해보려는 그런 노력의 그런 경험치에서 나온 표현이었을까 생각이 들 만큼, 그만큼 표현적인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별의 아픔을 모르는 것 같고,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내가 이걸 승화시켜야 하지라는 그 복잡한 감정들을 표현해내기에는 다소 건조한 무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현장에서 들었으면 또 어땠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굉장히 뛰어난 무대들은 현장과 상관없이 분명히 저 TV를 뚫고서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그 느낌은 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떼깨로나 이런 거 지난 시즌에 김성식 씨와 고영렬 씨 그 외 분들이 이제 불러주셨을 때도 왔잖아요, 느낌이. 저한테 완전히 느껴질 정도로 그 느낌이 왔었는데, 이 팀은 굉장히 그냥 뽀용뽀용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몽글몽글까지도 못 갔어요. 뽀용뽀용한 느낌? 그래서 다소 그냥 이 감정들이 그냥 귀엽다, 뭔가 예쁘다, 이 정도 선에서 딱 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뭔가 절실하고 간절하고 애절하고 애달고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쉬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원 씨가 무게 중심이었다면 하늘 좀 아름다운 감정선을 하늘로 띄워준 건 동규 씨였고,
음역대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인 만큼이나 뭔가 이렇게 딱딱딱 층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이게 아마 감정이 서로가 좀 다른 감정이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음역대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각기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이 다 좀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름다웠다라고 극찬을 받은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사중창이고 그렇게 많은 성부가 어울려서 노래를 하는데 그 음의 조화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선에서의 딱 아름다움으로 그친 것 같고 저는 사실 더 섬세한 아름다움까지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 곡은 정말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부분 다이나믹, 라인 표현 이 딱 네 가지만 가지고도 아주 깊이 있는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곡인데 테크닉적으로도 섬세한 포인트들이 부족했다라고 느꼈고 감정선적으로도 뭔가 네 명에서 다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근데 그게 또 어울리고 아 그렇구나 경청이 되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으로 알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느낌을 크게 받았던 무대였습니다. 화음은 아름다웠지만 감정적으로 오는 그 깊이감까지 후벼 파지지는 않았던 그런 아쉬움이 있는 무대라서 또 마지막 무대였다 보니 이렇게 끝이 나나? 라고 하면서 벌써 끝났어? 되게 아쉽게 리모컨을 내려놨던 아무튼 이번 화는 파워섹시 이혜준 씨와 감성 그루브 윤현선 씨 그리고 폭스 이동규 씨가 활약을 해줬던 무대라고 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또 재밌게 보고 다음 영상에서 또 얘기 나눠요.